너 왜 그런 소리 하니? 너 좀 이상하다?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과민하니? 가스라이팅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을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자기가 들통이 났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, 난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데,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. 네, 안녕하세요. 서울대 심리학과 한소원입니다. 오늘은 가스라이팅, 이게 뭘까? 그리고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?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 가스라이팅이란 단어가 처음 나온 게 1938년에 연극에서 나왔어요. 거기서 남편이 부인이 정말 이 현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, 약간 속여서 부인한테 돈을 뺏으려는 그런 거였어요. 다락방에 가서 이제 불을 켜면, 근데 그게 가스불이었기 때문에 아래층의 불이 이렇게 좀 점점점 깜깜해지는 거예요. 옛날에 그런 불이었던 것 같아요. 한쪽이 불 켜면 불이 좀 깜깜해지는. 그렇게 하면 이제 부인이 이게 불이 왜 깜깜해지지? 뭐 누가 다락방에 올라갔나?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이제 그 남편이 계속해서 전혀 불이 깜깜해지지 않았다, 당신이 상상하는 것이다,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부인은 내가 정말 정신이 이상해졌나? 내가 보고 듣는 게 다 가짜인가?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, 그렇게 해서 이 다른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한다, 약간 그런 의미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됐거든요. 어떤 의미에서는 학대죠. 심리적으로. 특히 가스라이팅은 뭐냐면 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이 현실 세계, 내가 듣고 보는 것, 그것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. 이거 진짜 아니다, 그런 일이 없었다, 너 왜 그런 소리 하니? 너 좀 이상하다. 가스라이팅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을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과민하니?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, 아무것도 아니야. 이렇게 큰 문제에 상처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는 거고요. 그런 얘기도 또 자꾸 듣다 보면 우리가 내가 이상한가?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, 사람들이. 그 다음 단계라고 한다면 이제 거짓말을 막 하는 거죠, 본격적으로. 이런 일이 없었다, 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, 네가 본 게 사실이 아니다. 특히 그 사람이 자기랑 가까운 사람이고 자기가 다른 사람이 별로 없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자기 현실을 부정하면 내가 정말 잘못 보나 보다, 약간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세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그런 거짓말을 주변에까지 퍼뜨리는 거예요. 이 사람이 보는 게 다 잘못이고 얘가 좀 이상하다,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까지 이 사람을 잘못 보게 만들고 고립시키는 것. 자기가 들통이 났을 때, 그럴 때는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, 난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데,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. 이런 식으로 자기가 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, 다정한 말로. 그런 단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약간 정신적으로 조종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배하려는 그런 경향입니다. 그런데 이럴 때,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가스라이팅의 특징이 현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내가 정말 들었나? 내가 꿈에서 봤나?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죠. 첫째로는 이게 가스라이팅이구나,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왜곡이구나, 이런 걸 아셔야 되죠. 알아야만이 내가 현실을 직시해서 그걸 바꿀 수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권하는 게 뭐냐면 증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. 막 써놓는 거죠. 자기가 일기같이 내가 경험한 나의 현실을 내가 볼 수 있는 증거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. 내가 보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일기를 쓰면 또 그 쓰는 동안에 또 이게 정리가 돼서 또 마음이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게, 가스라이팅 당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고립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왜냐하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 이상하다,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서 고립시키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,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해볼 수 있어야 하고요. 그 사람들이 내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. 이제 이런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그거예요. 나 말고 너는 아무도 없다, 나 말고는 너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, 다 너 싫어해,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. 그건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. 옆에서 찾아보면 당연히 내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, 그리고 저 사람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이게 중요한 건데,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생각하시면 잘 안 돼요. 내가 잘 설득을 하면 저 사람이 수긍하겠지, 사정이 나아지겠지,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.
그렇게 안 나아지거든요. 그렇게 믿어서 문제가 뭐냐면 그럼 자기 스스로를 우리가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. 내가 더 말을 정확하게 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 사람을 설득하고 내가 더 강했으면 이런 일이 안 발생할 텐데, 그런 생각은 자기 자신을 탓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사실은 내 잘못이 아니죠. 저 사람이 이상하고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스스로를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근데 그러려면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. 아쉽지만 이 사람이랑은 적어도 당분간은 나아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이게 가족일 경우가 많거든요. 친한 친구도 있고 상사라던가 직장 동료라던가 또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이게 딱 끊어내기가 쉽지 않죠.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라도 일단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합니다.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 자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내 현실이 사실이 아닌 것 같고 그럼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내가 잘못했나? 나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. 내가 보고 듣는 것을 믿고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사회적인 연결을 유지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굳건하게 설 필요가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좀 심각한 주제인데요. 이렇게 심각한 게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약한 단계로도 겪는 게 많이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. 우리가 사실은 가까운 사람들이 나쁜 의도가 없이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강요하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경우도 있거든요. 그렇지만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이 사람의 현실을 부정하게 되면요, 자기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하게 되고요.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내가 생각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,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그건 옳지 않은 거고요. 네,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